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저자직강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그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5Y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실제로 발명 특허 출원했던 등록까지 해오고 해외 사업으로까지 좀 연결하려고 논의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관련된 그 발명을 한 게 비닐하우스 관련 발명이었고요.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가,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설치에 대한 용이성 등의 이유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죠. 온실 효과를 내는데 이만큼 온실 효과 이거를 내는데 저렴하고 간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파손이 되면 유지 보수 어려워요. 보통 비닐하우스 여기 뭐 조금 구멍 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비닐 테이프 같은 걸로 땜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빛이 잘 투과되는 영역이면 땜빵한 지역이 많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빛이 제대로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온실 효과 기능을 세팅한 온도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이거를 뭐 채로 부분적인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채로 가려고 하면은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대공사고 사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비닐 값은 얼마 안 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공사 인건비가. 사람이 그만큼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5Y, 지난 시간에 배웠던 5Y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왜 비닐하우스는 보수가 어렵나? 한번 찢어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죠. 왜 그러면은 찢어진 비닐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냐? 비닐 소재의 특성상 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닐을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찢어졌으면은 붙이는 거 가능합니다. 공장이라든지 어떤 뭐 특수한 장비가 있거나 이러면은. 근데 농가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을 규명을 했을 때 비닐은 소재의 특성상 다시 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비닐하우스 설치 시 비닐을 일체형으로 타입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가 어렵다. 한번 이렇게 일회용처럼 딱 쫙 깔아서 쓰고는 파손 크게 되면은 다 걷어내고 인건비 비싸게 들여서 새로 뭐 이런 개념이에요. 비닐과 같이 빛을 잘 투과하며 잘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가 쉬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방향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비닐과 같이 빛을 잘 투과하며 잘 늘어나거나 잘 찢어지지 않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PET 소재로 비닐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리로 된 하우스가 있어요. 유리로 된 하우스. 이거는 이제 고가죠. 유리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를 중간보다는 이제 비닐에 가까운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PET, 페트병 물 같은 거 사 마시면 그 PET 소재 쓰잖아요. 플라스틱 이거를 수거해서 좀 활용하는 쪽을 아이디어로 떠올리게 됐고요. 비닐은 일체형이라 부분적인 보수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일체형을 이제 그 이미 기존에 있던 유리 하우스가 이 유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 통바디의 유리를 오히려 만드는 게 힘들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붙입니다.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듈화로 디자인을 바꾸자. 근데 유리를 안 쓰고 PET를 쓰자.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비닐을 PET 소재로 대체하고 일체형의 비닐을 모듈화한 조립식 작물 하우스라는 게 탄생을 했고, 실제로 제가 특허 출원, 지금은 이제 뭐 권리 소멸됐는데 등록까지 했었어요. 권리 취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술 이전 상담, 그러니까 그 어디지? 네덜란드에서 이 동사 하시는 어떤 업체에서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수출하는 쪽으로 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된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뭐 300명인가? 뭐 이럴 때 이게 33만 뷰. 제가 제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이고, 이것 때문에 구독자가 이때 한 6,000명? 뭐 이렇게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하는 맛이 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방향성을 정해야지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 발명이 가능하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5Y를 이렇게 썼다라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었어요. 예, 상업적으로 이제 쓰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제조 원가는 저렴해요. PET가 쌉니다.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의 원가하고는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쓰는 이유는 정말 싸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유리는 합니다만 초기 설치 시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바디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모듈형의 PET 하우스다 보니까 이게 설치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해보는데 시간과 사람, 손, 이게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이제 농촌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업체에서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루 이틀 만에 빨리빨리 이거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는 몇 날 며칠씩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약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고파 실패.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식은 비닐하우스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인식을 바꾸는 것도 힘들었고, 오히려 이거를 시장에 보여드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게 소형화해달라, 혹은 이제 취미용 작물 재배용 수준으로 사업화해달라. 이게 보통 옥상에다가 요즘 정원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 옥상 정원용으로 PET 조립식 작물하우스 만들어 달라, 요 얘기였어요. 요 얘기였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동계 훈련이 필요한 스포츠 분야에서 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온실 효과를 내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한데, 떼서 분해를 했다가 겨울만 되면 재설치를 해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요것 때문에 좀 사업적으로 모 스포츠단이랑 미팅도 했었고요. 이때 이제 나이가 제가 한 10년 전인데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Y를 어떻게 활용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지 제 실제 발명 사례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책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김기환 TV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